이어서 계속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집단 중심 지도 방법의 상호작용 형태입니다. 그래서 집단 지도 방법 형태별 상호작용은 어떻게 이루어져 가느냐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도자 중심 지도 방법입니다. 가장 어떤 면에서 보면 이 보편적인 지도 형태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자, 교육 현장에서 학습자의 어떤 수동적 어떤 추종과 그다음에 지도자의 어떤 적극성이 보장되는 원리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방적인 지시와 어떤 듣기의 과정이 반복되는 것. 그래서 지도자는 어떻게 돼요? 말하고 청소년은 듣기만 하는 형태. 그래서 지도자 중심 지도 방법. 그래서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가장 보편적이고 이제 과거서부터 지내온 이 방법이다라고 우리가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뭐 다양하게 여기에는 뭐 장점도 있고 실제로 보면 단점도 있겠지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오는 거는 아직까지도 이런 어떤 교육 형태가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건데 이제 많이 바뀌어가고 있죠. 두 번째는 강의 토론 기법이다. 그래서 지도자나 청소년들이 어떻게 돼요? 상호 간에 이 주어진 환경을 활용함에 의존하는 것이다. 이제 주어진 환경에서 의존하는 것. 그래서 첫 번째는 뭐가 있냐면, 교육 과정이나 이 지도 방향의 중점은 집단에 잠재되어 있는 어떤 리더십을 불러일으키고 일깨우게 되는 데 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지도 과정에서 나타나는 이 리더십의 능력을 개발시킨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권위적 리더십은 약화시키고 어떻게 돼요? 공동의 목표를 향해서 협력적인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는 것이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떤 글에서는 이 권위적 리더십은 약화시키는 거죠. 그지? 낮추고 그 다음에 어떤 공동의 목표를 위해서 공동의 목표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협력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이제 강의 토론 기법의 어떤 중요한 요소다 우리가 할 수 있겠다는 거죠. 자, 세 번째는 실천 학습 기법입니다. 자, 실천 학습의 유형은 이 학습을 제공하는 지도자와 그다음에 청소년 간의 어떤 토론과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이러한 유형을 우리가 말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도자의 어떤 전문가로서의 부가적인 역할이 강조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자, 네 번째는 독립계획적 실천 학습 중심이다. 그래서 청소년들은 이 소집단으로 모여서 역동적인 구성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특징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방적이고 획일적인 것이 아닌, 여기에서는 어떤 면에서는 유연성, 그 다음에 변형 가능성, 이런 것들에 어떤 무게를 주면서 여기에서는 이뤄가는 것이 실천학습 형태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초등학교서부터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렇게 그 교실에 가면 이렇게 분단 나눠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책상을 이렇게 놨었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서 앉고 두 명 앉고. 지금도 이제 그런 현상이 많이 있지만 초등학교는 어떻게 돼요? 모듬식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모듬이 이제 하나를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또 이렇게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계속 이렇게 모둠으로 이렇게 앉아가지고 몇 개의 어떤 모둠으로 앉아가지고 지금 이제 진행하면서 토론도 하고 이렇게 이제 진행되는 경우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많이 다양하게 변해가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자, 다음에는 이제 집단 가업 중심이다. 그래서 집단 가업 중심은 개개인과 같이 가장 작은 집단으로서의 어떤 특성이 있는 이 상황은 어떤 면에서 보면 개인이 관심을 가지는 어떤 여기에서는 그 주제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프로젝트, 어떤 문제 중심, 이것으로 진행이 이제 된다는 거죠. 이제 집단 가업 중심이니까 뭐 주제가 있고 프로젝트, 그다음에 문제 어떤 면에서는 중심으로 진행된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뭐 세미나라든지 토론회 같은 이런 어떤 공식적 모임의 형태에서 이제 많이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도자의 역할은 어떻게 돼요? 매우 단순하고 지도자의 경험이 이 많은 사람과 현명한 사람 정도가 이제 여기에서는 이 가업을 인행하는 데서는 이제 인식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자, 다음에는 이제 독립가업적 특성이다. 이 독립가업적 특성은 여기에서는 청소년들 간에 상호 공유하는 이 구조적 특성이 없이 독립적이고, 여기는 독립적이고 이 상호작용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 가지 어떤 청소년 간의 공유 없이 독립적으로 이루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호작용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거죠. 그렇게 될 때는 어떻게 돼요? 서로를 알지 못하며
그다음에 알려고도 하지 않는 이 어떤 지극히 비인간적인 집단을 우리가 이제 이 독립가업적 특성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청소년들이 어떻게 돼요? 다른 어떤 면에서 보면 특성과 형식적 관계 이런 것들을 가지고 모일 때 이제 일어난다는 거죠. 실제로 보면. 자, 다음에는 이제 상호작용의 형태별 청소년 지도 방법의 어떤 다양성을 우리가 살펴보면 자, 개개인의 학습 능력을 혼합하는 유형이다. 그래서 자, 개개인의 학습 능력을 혼합하는 유형의 첫 번째는 뭐냐면 자, 주제의 사용은 개인이나 소집단의 요구를 위해서 부응을 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주제는 두 번째 주제는 학습을 위한 어떤 출발점의 활용이라는 점에서 중심적인 주제를 보이고 개개인의 어떤 관심들을 높일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자, 주제 접근의 핵심 장점은 지도자나 청소년 간의 자유로이 고려할 수 있는 이 조작의 어떤 가능성이 큰 골격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우리가 들 수 있다는 거죠. 순환적 접근은 뭐냐면 학생들이 각기 서로 어떤 면은 연속적인 주제를 하부 주제에 연계시켜서 작업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자, 다음에 이제 선택적 접근은 하나라든지 또는 두 개의 어떤 그런 하나나 또는 두 개의 주제를 선정하고 이것에 대한 어떤 독점적인 주의를 제공하는 것을 우리가 선택적 접근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성취도가 낮은 청소년들의 문제점은 어떤 것이 있는가 이렇게 보면 문제점들을 보면 자, 시간 관리가 미성숙하다.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그 성취도가 높은 학생, 학습 의욕이 되는 사람들은 이제 자기주도 학습이라고 그러잖아요. 자기주도 학습. 자기주도 학습이 되는 학생은 시간 관리를 철두철미하게 시간 관리를 잘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공부를 해야 될 것이 자기 시간표를 쭉 짜가지고 하루 일과를 짜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자기주도 학습이 안 되고 성취가 낮은 학생들은 시간 관리가 미성숙하다는 거예요. 그냥 되는 대로 시간이 진행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안 되는 거죠. 어떤 동기 결여대가 있고, 그 다음에 특별한 활동이 어떤 면에서 보면 활동이 이제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가 되고 있고 감정적이고 무과적인 문제를 수용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면에서 보면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문제에 있어서 참여하게 되는 걸 이렇게 학생들을 보면 지루함을 느끼고 혼란이 일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 지도자로서 증대되는 어떤 준비 시간이 부족하다. 그래서 성취도가 낮은 이런 청소년들은 이런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반대로 자기주도 학습이 가능한 학생들은 이런 것들이 어떤 시간 관리가 되고 동기부여가 어떤 그런 것들이 이루어져가 있다는 거죠. 왜? 내가 이만큼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만큼 공부를 하다 보니까 되네? 그럼 더 많이 공부량을 늘리는 것도 있고 그리고 자기 어떤 그런 것들을 이뤄가고 있고 동기를 하다 보면 되네? 내가 어떤 면에서 보면 대학이라고 우리가 봤을 때면 대학을 내가 이 정도에 대해서 했는데 가능하네? 그럼 내가 뭐 최고의 어떤 그런 예를 들어서 보면 우리가 뭐 비커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우리가 뭐 4대 우리가 뭐 스쿨 대학에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한번 할 수도 있고 뭐 어떤 여러 가지가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주도 학습을 되는 학생들은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고 어떤 활동에 참여하더라도 시간 관리라든지 그다음에 그 활동에 참여해서 이루어지는 이런 활동들을 보면 자기주도 학습이 되는 학생들이 이런 활동도 잘 참여를 한다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이 안 되는 학생들을 보면 여러 가지 이제 어려운 점이 있다는 거죠. 자, 다음에는 이제 청소년 집단 지도의 실제에 있어서 자,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집단 중심 지도 방법의 기본 형태에서 자, 의사소통의 구조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 이건죠. 자, 의사 구조의 구조를 우리가 살펴보면 자, 이제 3인 조직망입니다. 그래서 3인 조직망에서는 3인 조직에서 통해서 우리가 서로 간에 이제 이루어져 가고 있고 박형이고 뭐 공통형, 뭐 알파형, 베타형, 바람개비. 그래서 3인 조직망을 통해서 3인이 계속적으로 꾸준히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자, 다음에는 이제 4인 조직망이다. 그래서 4인 조직망은 뭐냐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박기영도 뭐 4인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뭐 이뤄가고 있고 뭐 체인형, 원형, 사선형, 그다음에 공통형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이뤄갈 수도 있는 것을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5인 조직망 뭐 이제 어떤 면에서는 이제 그 오각형 이렇게 통해서 이제 이뤄가잖아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5명과의 어떤 그런 조직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이뤄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뭐 체인형, 원형, 뭐 예를 들어서 이중 빗대형, 뭐 3중 여기에서는 빗장형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뭐 공통형, 이런 것들이 보면 공통형, 그다음에 체인형, 그다음에 원형, 뭐 바람개비형, 알파형,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지도 방법을 통해서 이루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우리가 이제 그 여러분들이 이제 뭐 많이 뭐 이제 군에서도 그런 교육을 할 때도 보면은 한 사람을 집중해 가지고 사람이 여러 명이 있는데 한 사람만 계속 집중하게 된다 그러면 이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강의를 할 때도 보면 우리가 보면 다양하게 중간에서 이렇게 한번 보고 반대로 여기서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고 여기서 이렇게 오는 경우도 있고 여기서 오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집중해서 모든 것들을 다 봐야 된다. 그래서 한 사람만 이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있으면 꾸준히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해가면서 상호 이게 조작을 하면서 이렇게 이루어져가는 이런 어떤 지도 방법이 좋다는 거죠. 그러면 집단 토론 기법의 기본 형태를 한번 우리가 보면, 자, 여기에는 이제 여러 가지가 이제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세 가지를 한번 통해서 보면, 기술 능력 통합 기법과 가업, 그다음에 문제 해결 중심. 그래서 그게 뭐냐예요. 기술 능력, 과업, 문제 해결. 그냥 보면, 자, 토론 형태는 기술 능력 통합 형태는 의사소통 기법, 브레인스토밍, 필립, 아까 여기 얘기했죠. 필립 앞에서. 그다음에 이제 가업 수행 기법. 그래서 가업 수행 기법은 여기에서는 이제 개별 지도 기법과 그다음에 개별 지도 기법과 가업 집단 지도 기법, 사례 연구, 행동 연구, 역할 연구, 패널. 그다음에 여기에서는 버즈. 이 버즈는 뭐냐면 이제 소리 내면서 하는 거죠. 소리 내면서 가업 수행은. 그다음에 이제 문제 해결 중심은 여기는 이제 비주얼. 비주얼은 뭐예요? 여기는 뭐 시각이라든지 여기다 보면 어떤 시청각 규제라 그러죠. 시청각. 그죠? 시청각. 시뮬레이션. 그다음에 뭐 집단 조사, 게임 조사. 그래서 방법별로 거기에서 어떤 여기에 토론 기법을 사용할 것이냐에 따라서 토론이 주어진다 그러면 그 어떤 형태를 통해서 이뤄갈 것이냐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일반적 교육 방법은 여기에는 뭐 여러 가지 어떤 이런 교육 방법을 통해서 이제 이뤄간다라고 우리가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시물의 문제 해결 중심은 문제를 해결하려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조사하고 평가하고 분석하고 종합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뤄가야 된다는 거죠. 가업을 위해서는 이제 뭐 이런 것들이 이뤄가고 있고 지향성은 뭐냐? 기술 능력 통합은 이 과정이 중심이고 그다음에 과업 수행은 과정과 결과가 중심이고 그다음에 문제 해결도 어떻게 돼요? 문제 해결은 과정과 결과가 중요하다는 거죠. 여기 중심으로 이루어가는 거고 그다음에 지식 기술 통제의 연속성은 기술 능력 통합 기법에는 토론 기술의 낮은 요구와 여기 지도자 통제와 적절한 조화를 이루어가고 있고 문제 해결 중심은 낮은 지도자 통제와 높은 통제 기술이 요구되고 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집단 토론 기법의 기본 형태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기법을 통해서 어떤 토론 형태를 가져갈 것이냐는 여러분들이 끄집어내서 이제 사용하면 되죠. 그래서 어떤 그 기법이냐 이게 무엇을 위한 것이냐라고 할 때 토론 형태를 우리가 이제 이루어가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집단 지도의 장점, 장단점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몇 가지 이제 우리가 이제 한번 살펴볼 수가 있는데, 자, 활동 연구하고 문제 기초, 다시 또 이제 있겠지만 장점과 단점, 활동 연구에는 자, 또래 집단과 상호 작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단점은 규모가 너무 큰 그룹에는 적당하지 않다는 거죠. 적당하지 않다. 활동 연구는 나머지 한번 읽어보시고, 자, 문제 기초 학습에는 자, 학습을 위한 시작점이 이제 문제다. 즉 뭐냐면 각 개인이 준비된 반응이 모자란다는 것에 대한 자극을 통해서 이제 이뤄간다는 거죠. 그리고 훈련보다는 문제를 둘러싸고 이제 조직이 이뤄가는 것이다. 여기 단점은 뭐냐면 자, 압도적으로 많은 정보를 통해서 착수가 가능하다. 그래서 초기에 불안한 마음이 생길 수 있고 지도자가 준비할 것이 많고 매일 중요한 건 뭐냐면 청소년들의 실제 환경이 아닌 인위적인 환경에서의 문제보다 너무 바쁘다고 느낄 수 있는 이런 어떤 단점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 다음에는 이제 집단 지도의 어떤 장단점에서 시뮬레이션, 그 다음에 어떤 케이스 이런 것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뮬레이션은 자, 의사 결정 과정에 영향을 주는 이 복잡한 사회적 이 상황에 대한 이해를 제공한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실제적인 어떤 정보의 취중에서 적합한 정보가 결핍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선택된 사건을 묘사하고 현실의 어떤 극단적 관점에서 이 결과를 표현하는 경향이 있다. 뭐 이런 어떤 단점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보고 이제 케이스는 자, 가능한 한 현실에 가깝게 현실을 분석하고 묘사하도록 실제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단점은 현실의 어떤 모사이지만 현실은 아니다는 거잖아요. 케이스는. 그리고 어떤 명확한 행동을 공감하는 것만큼 이 시간과 공간의 차원을 통과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사용이 되고 뭐 여러 가지 어떤 비용이 제한되어 있고 뭐 이런 현상들이 이제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자, 다음에는 이제 행동학습입니다. 이런 행동학습에 우리가 이제 장점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이런 행동의 장점을 살펴보면, 행동학습에는 자, 현실 문제에 대한 이 해결책에 중점을 두고 있고, 문제라든지 반성, 가설, 실천의 관철을 포함해서 여기에서는 포함을 하고 있고, 이제 배우는 사람이, 여기는 배운 사람이 주도가 되는 거죠. 학습에는. 그 다음에 조직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명백한 사회화 과정이 이루어져 가고 있고, 협동을 용이하게 하는 리더십 기술을 개발하고 있고, 자기주도적 학습과 관련된 이 기술을 개발하는 데 있다. 학습에는. 그러면 단점에는 한번 봅시다. 단점은 어떤 것이냐. 자, 여기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것이고, 자, 그룹 과정의 정치적이고 정서적인 면이 고려돼야 한다는 것이고, 교육에 교훈적인 접근을 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교육에 교훈적 접근하기 어려워. 왜냐하면 어떤 면에서 보면 자기주도 학습을 안 되는 이러한 사람들한테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게 된다 그러면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오해가 있을 수 있다는 거다. 왜? 학습 활동은 자주 여기는 행동에 의한 학습과 여기는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이 혼란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죠. 자, 다음에는 이제 집단 중심 지도 방법의 어떤 유형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다양한 유형들이 있겠지만 여기에서 이제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면 집단 중심 지도 방법의 유형은 이제 첫 번째 브레인스토밍입니다. 브레인스토밍 우리가 많이 했죠. 이 다양한 사고를 자극시키려고 어떻게 돼요? 새로운 아이디어를 마구 짜내는 방법이잖아요. 여기는 브레인스토밍은 아이디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그 훈련이라든지 뭐 이런 것을 한다 그러면 브레인스토밍을 많이 한다 그러면 이제 포스팅을 많이 하잖아요. 어떤 주제를 가지고 해서 그러면 여기에 대한 거를 많이 이제 적잖아요. 아이디어를 나오는 대로 막 적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배열을 하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많은 것도 있지만 우선순위를 정하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해나가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해결 나가면 여기는 이제 많은 인원을 가지고 하게 되면 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떤 그룹을 조성을 해가지고 이뤄가는 것이 상당히 좋다라고 볼 수 있고요. 여기에는 이제 브레인스토밍에는 첫 번째 표현하기입니다. 자, 아무리 이상하고 다듬어지지 않아도 여기에는 상상에 지나지 않을지라도 마음에 떠오르는 이 생각은 어때요? 무엇인지 표현하도록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비평하기. 자, 아이디어를 내는 동안에 어떻게 돼요? 어떠한 평가도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 그 다음에 여기는 아이디어의 양입니다. 아이디어의 양은 어떻게 돼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만 이것을 이 많은 것들을 통해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것을 또 맞게 또 배열을 하고 뭐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아이디어는 많으면 많으면 좋다. 자, 변경은 자, 타인의 아이디어를 수정하거나 확대시키는 것이 이제는 권장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이제 역할 연기입니다. 역할 연기는 자, 여기에는 가정지향적 집단 지도 기법으로 많은 참가자를 포함시킬 수 있는 방법이지만 여기에서는 역할 연계는 실에서 10명이 가장 이제 이상적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주로 어떤 참여자들의 이 대인관계 기술을 학습하는 상황에서 이제는 사용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학습자들은 어떻게 돼요? 실제 이 상황을 실제적인 위험 부담이 없이 이제는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왜? 역할 연기라는 것은 그 역할을 어떤 면에서는 위험 부담 없이 그 역할을 해나가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는 그 위험 부담 없이 경험을 해나갈 수 있다는 것이고, 자, 역할 연기를 하는 그 당사자는 어떤 그 본인의 연기를 통해서 학습할 수 있고, 그리고 다른 학습자들은 역할 연기를 보고 듣고 느끼면서 학습하게 된다는 거죠. 그죠? 다시 한번. 자, 역할 연기를 하는 당사자는 본인의 연기를 통해서 학습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다른 학습자들은 어떻게 돼요? 본인의 학습의 어떤 그 역할 연기를 보고 그다음에 듣고 느끼면서 이제 학습하는 이러한 역할을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고요. 다음에는 자, 게임 및 시뮬레이션입니다.
자, 게임이나 시뮬레이션은 자, 인위적인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사건, 그다음에 상황, 주제와 유사한 환경 이것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죠. 그래서 어린아이의 어떤 사회화 훈련, 그리고 청소년들의 어떤 가치관 교육, 성인들의 흥미로운 학습 과정 이런 것들을 제공한다는 점에서는 그 활용도가 매우 높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제 시뮬레이션 또는 이 게임 활용 기법은 어떤 것이 있느냐? 여기에는 자, 태도의 변화를 증진시킬 수 있고요. 그리고 구체적인 어떤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이제 그 시뮬레이션 게임을 통해서 변화시킬 수 있는 거죠. 태도와 구체적인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고요. 그리고 자, 미래에 대한 어떤 새로운 역할을 가정하기 위한 참여를 조정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개개인의 현재의 어떤 역할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학생 개개인의 능력을 향상시켜 줄 수 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자, 관리하기 어려운 이 복합적인 문제나 상황을 감소시킬 수 있고요. 그리고 학습자의 요구를 증대시킬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어떤 분석적 과정을 개발할 수 있고 타인의 생활 역할을 감각적으로 체험할 수 있다라는 이러한 역할들을 우리가 해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그 이제 게임의 어떤 시뮬레이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이뤄가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고요. 이제 다음에는 자, 의사결정 방법입니다. 의사결정 방법은 이제 여기에는 자, 여러 가지 대안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서 결정하는 기법. 그래서 의사결정 과정은 어떻게 돼요? 일반적으로 여러 가지 어떤 우리가 이제 7가지를 볼 수 있는데 의사결정 방법은 여러 가지 이 대안 가운데 여러 가지 하나나 두 개를 택하는 뭐 그 몇 개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어떤 여러 가지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는 이러한 기법을 의사결정 기법이라고 한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만장일치입니다. 만장일치. 자, 만장일치는 모든 집단 구성원의 동의하에 이루어지는 것. 그래서 어떻게 돼요? 대부분의 경우는 모든 구성원이 그 상황에 몰입될 경우에만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장일치라는 것은 우리가 사실 어렵잖아요. 어떤 것을 보면은 많은 구성원들이 있는데 이게 만장일치를 이끌어낸다는 것은 쉽지는 않은 그런 상황이 되잖아요. 그렇지만은 여기에는 어떤 그런 모든 집단 구성원들의 동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가 만장일치 여기에는 의사결정 방법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자, 다음에는 이제 의견 합의입니다. 의견 합의. 자, 일부는 반론을 어떤 면에서는 제기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협력하고 지원하는 형태, 이게 의견의 합의일이다. 그래서 자, 집단 구성원들은 어떻게 돼요? 주어진 주제에 대해서 활발한 의견 개진을 하고 그 과정에서 제기된 영향을 대부분 수용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의견 합의도 보면 실적으로 보면 뭐 만장일치까지 이뤄가기를 우리가 이제 보면 그 전 단계가 의견 합의 단계를 이뤄가잖아요. 그러니까 통해서 보면 뭐 반론을 제기하지만 그 반론을 통해서 수정하고 계속해서 보완해가면 어떻게 돼요? 만장일치 이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그런 그 모든 것들은 꼭 만장일치가 좋은 의사결정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의견 합의를 통해서 그 과정을 통해서 이뤄가는 그런 것들의 반대도 있고 찬대도 있고 그러면서 하나의 어떤 수정하고 보완하면서 이끌어가는 것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이제 세 번째는 가반수. 자, 전체 집단의 반수 이상의 사람들이 찬성한 형태로서 어떤 개개인의 경우 반대자가 많이 있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반수 이상의 사람들이 선택한 의제에 대해서 대부분 수용하며 따라가는 형태. 가반수. 그러니까 뭐 반을 보면 전체에 따르면 반수는 찬성을 하고 반수는 반대한다. 그러나 참석한 전체 집단의 어떤 전체 집단 중에서 참석한 인원에 또 여기에서 가반수 이상이 참석하는 요즘에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은 어떤 그 의사결정 합의체를 이뤄가고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 만장일치나 뭐 이런 것들이 100% 이뤄가기는 좀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형태를 이뤄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다수성입니다. 다수성. 자, 의제가 대립 시 무조건적으로 다수를 차지하는 이 사람들의 의견을 추종하는 방법. 그래서 자, 그 수가 비록 가반수에 이르지 못할 경우도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적용을 한다.
다수성. 많은 사람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다수성이라고 보면 실제로 보면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거 그게 꼭 다수성이 아니라 과반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도 적용되는데 그건 뭐냐면 실적으로 보면 여기 어떤 그런 그 어떤 의견에 있어서 여기에서 보면 이제 중요한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게 진행을 하겠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좀 얘기를 하면 거의 뭐 다수가 이렇게 따라가는데 이 가반이 안 되는 경우에도 이렇게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중결에서는 얘기를 못 하고 있으라도 그렇게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어떻게 돼 보면은 여기에 보면 획일적인 어떤 그런 구조 이런 것들이 이뤄갈 때 이런 것들이 많이 이뤄가더라고요. 그다음에 최소 연합이다. 최소 연합. 최소 연합은 뭐냐면 자 다수의 사람들은 침묵하고 소수의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자기 주장을 펼 경우 소수의 사람들이 선택하는 방법. 그래서 최소 연합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침묵하고 있죠. 그러면서도 아주 강하게 이 강한 그런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주도해 가는 거죠. 뭐 최근에 정치권에서 이루어지는 사항들을 우리가 보면 뭐 그런 사항들이 또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이제 그런 면에서 이뤄가고 있고. 자, 명령은 자, 가장 강력하고 권위 있는 사람이 일방적이고 중요하게 지시하는 사항에 따라서 결정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우리가 명령이라는 것은 실제로 어떤 획일적인 방법에서 이루어져가는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 있고 계급적인 사회 뭐 이런 것들이 어떤 공무원 문화 뭐 이런 것들이 보면 명령 계통 통해서 이루어져가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 쪽에서 이제 이루어져가는 이렇게 방법. 근데 그런 거는 이제 장단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빠른 판단하고 결정을 할 때 보면은 명령을 통해서 이루어져가는 이런 어떤 현상들이 있지만 이제 그런 것들이 꼭 중요하다고 보지 않죠. 단점도 있죠. 여기는 많은 또 문제가 토론을 하지 못하고 형식적으로 그냥 지시만 하고 이루어져다 보니까 밑에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여기에는 의견을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밑에 사람들이 발전할 수 있는 건 또 한계가 있는 이러한 사항들이 또 이루어져 갈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자, 비활성화입니다. 여기는 아무도 반대하지 않고 의견 제시도 하지 않는 형태. 어떤 면에서는 여기에서는 이 방법에서 의사결정 방법에서 제일 안 좋은 거죠. 이 명령도 보면 거의 뭐 안 좋은 현상들이 있다. 그러나 이렇게 가면서 모든 것들은 좋다고 볼 수는 없다고 보지만 그러나 이렇게 갔다고 해서 비활성화라고 해서 아무도 의견을 제시하지 않는 것은 이거는 뭐냐면 그렇게 명령계통 통해서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의사결정은 여러 가지 어떤 다수의 찬반의 의견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상당히 우리가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지금까지 이제 제10장 청소년 지도 방법을 통해서 집단 지도 방법을 우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여러 가지 어떤 집단 지도 방법에 있어서 이런 어떤 개념이라든지 자세의 역할 실제적으로 적용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어떤 걸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끄집어내서 사용하면 되니까 그것을 잘 활용해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군부대에서 집단 지도 방법을 통해서 어떻게 실제적으로 적용해야 될 것이냐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접목해가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청소년 지도자뿐만 아니라 군부대에서도 여러분들이 배운 것을 잘 접목해서 이뤄갈 때 그 부대에 잘 또 그런 화합하고 융합하고 또 여러 가지 이루어지는 목표를 분명히 이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 강의 듣자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이제 또 기말고사도 여러 가지 준비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사전에 안내를 해서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강의 듣자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